두 번째 작품이에요. 자, 나의 덕의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 갈래가 뭐다? 수필이다. 수필은 뭐예요? 수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일상 체험을 하는 글이에요. 그죠? 정리를 해볼게요. 일상적인 체험을 다룬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수필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실제 경험이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자, 일상 체험을 다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에 제한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게 뭐라고 하냐? 신변잡기적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쓴이의 개성. 글쓴이의 개성, 가치관, 인생관이 잘 드러나는 문학 장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문적이죠. 자, 우리가 수필가라는 직업은 없어요. 소설가라는 직업은 있죠. 근데 수필가라는 직업은 없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거고, 약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비전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필의 특징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근데 이 사람은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실수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고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실수라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실수를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준다? 너그럽게 생각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수는 우리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새로운 시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휘연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고 자신이 경험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 묘사, 속담, 관용적 표현.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는 거 다시 한번 보면서 본문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곽희연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아내의 답이 이렇습니다. 벽사창에 그러니까 창문이에요. 창문에 기대어서 당신의 편지를 받으니 그걸 어렵죠. 편지를 받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글씨도 안 적힌 흰 종이를 보낸 거예요. 자, 이게 이 사람 각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뭐겠어요? 실수겠죠. 근데 부인은 뭐라고 해석했어?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부인인 나를 그리워하는 게 말 아니하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나를 몹시 그리워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구나라고 아내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각휘연이 그지의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 편지, 일반적인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흰 종이가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냈어요. 이게 곽희연이라는 사람이 한 실수. 편지를 잘못 보낸 거죠.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는데 여기에 속담이 들어가요. 관용적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뭐죠? 기억나는 거? 꿈보다 뭐가 좋다? 해몽이 좋다. 그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여기 사용이 됐어요. 자, 실질적으로 꿈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해석이 좋다는 거죠. 그지? 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지?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냈어요. 자, 부인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 자, 실수가 어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뭐를 줄 수 있다? 기쁨을 주는 효과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수가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라고 해서 실수의 어떤 면에 대해서 얘기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각휘연의 편지를 본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해보자. 앞에 있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영문을 보냈지만 자신을 향한 남편의 뭐가 담겨있다? 깊은 뭐가? 그죠? 그리움이 편지에 담겨있다고 생각해서 뭐를 느꼈다? 자, 기쁨과 행복을 느꼈어요. 자, 자, 각 표현의 일화가 어떤 역할을 하냐? 독자의 뭡니까? 초반에 흥미, 호기심. 그죠? 그리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주의를 환기한다. 그럼 뭐예요? 주의 환기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하게 만든다? 집중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집중시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 수필의 뭡니까? 주제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자, 여기 문단에서는 각기어리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수의 긍정적 효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네요.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어때? 실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언젠가 비구니들이 자 여승을 비구니라고 하죠. 암자에 하룻밤 묵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하룻밤 묵었대요. 부수수의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그죠? 하려는데 빛이 자꾸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이 있네요. 글쓴이의 성격은 어떠냐면 꼼꼼하지 않아요. 그죠? 잘 챙기지 않아요. 꼼꼼하지 않고 덜렁거리는 편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이 한 분 오시기에 난 아무 생각도 없이 말했죠. 뭐라고? 스님, 빛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내 실수예요. 왜요?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잖아. 다 머리가 없죠. 그지? 머리카락이 없는데 빛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님의 반응이 어떻죠? 당황했죠. 그지? 왜 당황했냐? 머리카락이 없는데 왜 나한테 빛을 빌려달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제서야 팔을 하니까 그 스님의 머리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기서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스님이 놀린 것처럼 돼서 내가 막 어쩔 줄 모르고 창피하고 있는데 스님은 오히려 어떻다? 웃으면서 저쪽 구석에 있는 가방 그거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자, 이번에는 누구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가 됐어요? 나의 실수. 스님에게 빛을 빌려달라고 한 나의 실수에 대한 일화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방 한 구석에 놓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했는데 그 방 위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적어도 5, 6년은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절의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속세에서 사용했던 가방이었던 거예요. 자,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온 세속의 짐이었다. 세속. 그 절에 들어오기 전에 짐이었을 거다. 그죠? 그 가방이, 여행 가방이. 그 가방 속에는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빛이 한 개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대요. 절에서 빛을 찾은 나의 엉뚱함에 자 여기 속담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미가 급해서 일의 절차도 무시하고 오히려 재촉해서 일을 서두르는 속담인데 우물로 시작해요. 뭐죠? 우물에서 뭘 찾는다? 그죠? 숭늉 찾는다 라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숭늉 찬격이라는 속담이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이러니와 빛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했죠. 스님이.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검은 머리카락 있던 빛을 썼던 그 까마득한 과거의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이에요. 나의 실수가 어떤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어요? 스님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무슨 법입니까? 그래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지규법이에요. 지규법이고 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뭐를 떠올렸다? 과거를 떠올렸다는 얘기죠. 그지? 과거를 떠올렸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참으로 오랜 시간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이라는 건 좀 약간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기분이에요. 자, 뭐를